네,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도시개발 플랫폼을 위한 논의와 함께 다각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LH와 UN 해비타트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UN 해비타트는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193개 UN 가입국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모색하는 UN 산하 기구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목표로 지구촌 곳곳에서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UN 해비타트 4개 지역 소장님들과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영상 메시지를 들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실시간 라이브로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에서는 부득이하게 사전 녹화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기념비적인 만남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H 글로벌 사업 지원단 조베키 단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세션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제 근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번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은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세션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에서 마련된 특별한 UN 해비tat과의 세션인데요. 우선 먼저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백만 명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게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주택 쪽에서 받았던 타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션에 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 해비tat의 4명의 지역사무소 소장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시급한 도시 및 주택 이슈와 관련해서 소개를 하겠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팬데믹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물론 그 공공부문의 여러 분들이 이 세션을 듣고 있는데요. 민간 부문에서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아주 관심 깊게 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4명의 지역 사무소 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UN 해비tat의 지역 사무소장들입니다. 예,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아프리카의 지역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아랍 지역 대표가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안 지역 대표의 사전 녹화 영상을 보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대표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제 오마 실라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장님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7분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서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의 세션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서울의 엑스포 때문에 참여했었던 여러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UN 하비태트 아프리카 사무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일단 아프리카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도시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재 도시화 수준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낮습니다만 아주 급속하게 또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는 대륙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 관련되어 있는 협력의 요건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전환을 거듭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첫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40% 정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공식 정주 형태로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도시 인구 중에서 53%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주적인 측면에 있어서 위생이라든지 상하수도의 여러 열악한 환경에 놓여질 수밖에 없겠죠. 케냐의 경우를 보면서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4%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케냐에서 보면은요 전 국민의 60% 정도가 이런 비공식적인 정주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한 주거 여건과 상하수 위생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지금 많은 도시들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열악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비공식적인 주거 환경들에서 이 도시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상황은 바로 이런 여러 애로사항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도시의 빈곤이라든지 불평등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자 또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투자 관련되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사하라 남부 지역 아프리카에서 UN 하비tat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쭉 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남는다면 추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2개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각 국 내에서 국가 도시 정책들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UN 하비tat이 활동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22개 국가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뿐만 아니라 국가 도시개발 정책 이런 데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개발 정책이 반드시 구축되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예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UN 하비tat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사례들이 되겠는데요.
뭐 지역 사회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면서 국가 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N 해비텟의 여러 활동들 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잠비크에서 큰 태풍 즉 사이클론이 일어난 후 여러 지역들에서 그 공공 건물들과 학교 시설들을 재건하는 작업들도 진행해 나갔습니다. 또 스마트 시티하고 디지털화 관련돼 있는 노력들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에서 모바일 형태의 세금 납부를 도입하는 그런 디지털 혁명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저희 UN 해비텟도 함께 지원해서 도로망, 그 병원 및 보건 시설들 또 학교를 비롯한 교육 체제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가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2주 전에 UNDSG 쪽에서 방문을 하셔서 이러한 비공식적인 주거 환경에 처해져 있는 주민들 관련돼 있는 상황 파악을 또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도시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전체 GDP의 60에서 70%가 도시에서부터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중소도시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이라든지 도로 인프라 또 통신망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 있어서 도시들이 보다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끔 산업단지나 또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의 활동, 인프라의 개발, 또 녹색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과 기회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들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요. 저희 UN 해비텟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관련되어 있는 노력들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의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 맞는 SDG들을 이행해 나가고 또 UN 해비텟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계획과 일관성 있게 여러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나 고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아프리카 도시들과 거주지들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전략적 목표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시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보다 더 회복력이 있는 도시들로 인해서 여러 충돌, 재해,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 능력을 갖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내에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아프리카 도시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아프리카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 행동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통해서 기후변화 관련되어 있는 적응 활동들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들도 마련을 하고 또 토지, 주택, 그 외에 다른 기본 서비스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균등한 접근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또 회복력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난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저희의 전략은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칸 유니언, 즉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연합과도 협력을 행해 나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UN 리폼 쪽의 여러 프로그램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트너십을 민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한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여러 도시 차원에 있어서의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얻어내고 또 SDG와 새로운 도시 어젠다를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실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분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예, 하지만 이해합니다. 지금 시차도 있고 그래서 또 귀한 기회라서 제가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과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경제 성장의 원천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개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에르판 알리 박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컨벤션에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7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랍 지역의 우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LH 경영진 여러분. 오늘 제가 글로벌 컨벤션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카이로에 주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베이루트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팀과 합류를 해서 전체 베이루트의 한국에 있었던 폭발 사건 이후의 회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가 베이루트에 온 것은 시적절했다고 봅니다. 또 이 지역 차원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저희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59%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50년이 되면 7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웨이트라든가 UAE, 또 레바논과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 가지 도시와 관련된 문제도 많습니다. 우선 전체 인구의 33%가 무허가 정착지에 살고 있고 숫자는 약 8,1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의 인구는 비교적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지역은 많은 난민들과 그리고 또 국내 실향민들이 발생하죠. 현재 한 2,50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나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전체 인프라에 큰 부담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특히 도시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2억 4천만 명이 안전한 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위생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 지역의 정 리프 사무총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약
1,520억 달러의 GDP가 코비드-19의 결과로 손실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또 정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저희의 활동은 여러 가지 글로벌한 또 지역적인 의제와 또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전략적인 계획을 현지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마르나 또 사무총장께서도 언급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랍 지역을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여기 4가지 변화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전략에도 전략적인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중에서 인권, 젠더, 청소년, 혁신 등과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이러한 변화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우선순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 국가마다 또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도시 경제에 특정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또 여러 가지 분쟁 사태 때문에 재생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수단, 팔레스타인 등과 같은 국가들의 분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R&D 쪽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그 도시 그리고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 R&D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에서도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와 계획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국의 도시 계획 정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인터벤션을 하고 있는데 요르단, 시리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저희 도시의 무허가 정착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더 많은 파트너들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EU 등과 같은 파트너들을 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랍 지역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각국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코비드-19의 타격이 가장 컸던 고위험 지역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핫스팟을 규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대상자들과 함께 많은 지역의 위생 시설이라든가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그 한 예가 되고 있죠. 또한 튀니지아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Leave No One Behind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노인들이 코비드의 타격을 받았을 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았을 때 이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르단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도시 농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학습을 통해서 코비드-19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2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저희의 관련 활동인데요. 이집트에서는 UN 하비타트 아랍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서 The First Green and Resilient City in Egypt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알라마인 뉴 시티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것은 그린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건립 산업입니다. 가장 큰 아랍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사업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토지 소유 보유권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 또 주택 재생 사업도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가장 시범적인 사업이 있었는데요. 여러 주택 인프라 그리고 위생 시설 등과 같은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오마르가 이야기한 처럼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에네이블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략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에네이블러죠. UN 해비tat의 역량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가장 큰 동력은 협력입니다. 이번 컨벤션도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죠. 또 아랍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Regional Collaboration Forum이라든가 아랍 미니스테리얼 포럼 등과 같은 여러 협력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화를 하고 서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LH라든가 다른 정부 파트너 그리고 또 비공공 부분의 파트너들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 공유와 역량 개발입니다. 쿠웨이트가 좋은 예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최근에 국가적인 캠페인이 출범이 돼서 그린 쿠웨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녹색 공공 공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여건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근로자들의 주택 여건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밀도가 높고 그리고 또 열악한 주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LH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접근 방식을 아랍 지역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 저희가 연수를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랍 지역의 핵심 파트너들을 위해서 한국 연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 행정이라든가 토지 사용 계획에 있어서도 한국이 매우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아랍 지역 쪽에서 이것에 관해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이러한 도시 행정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할 것 같으면 협력 분야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주택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350에서 400만 가계의 가구가 그 최근에 분쟁 사태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는데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코이카와 새로운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라크의 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오마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이집트 쪽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 협력이 기대되고요. 이에 UN 해비tat의 영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 그 도시 포럼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포럼에 한국 쪽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as very enlightening.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희가 쿠웨이트 쪽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Hello, thank you from UN Habita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o LH Global Business Convention organizers for this kind invitation towards exploring opportunities and areas for joint partnerships work down the road. Thank you for this invitation. I want now to share with you from our reg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hat UN Habitat is doing. Let us recall that we are in a very particular
area of the world where almost all countries are middle-income countries. And of course, that comes with a very specific way of doing cooperation for our region, which is very much about how to develop catalytic interventions, how to develop pipelines of projects for that will represent opportunities for investors, for development partners, and also for partners from outside the region. This is a region where innovation happens every time related to the projects that the UN Habitat has been leading in the region. As I'm showing here some of the examples during the last period of 6-7 years. At this very mo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e are developing a portfolio, total portfolio of some 43.5 million US dollars that is allowing to have an important impact in the region. And t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good work that we are doing in this region. For instance, in Mexico, the Mesoamerica region, we are supporting the national government, the federal government, in developing a strategy for the southeast region in Mexico, that is the poorest part of the country, around the regional urban corridor defined by the Tren Maya. In a country like Bolivia, supported by Sweden, for instance, we are advancing with the government in the program towards developing the national urban policy. And at this very moment, the process is in the next step, which is identifying specific interventions to materialize the national urban policy. A wealth of projects that are going to bring important positive impacts for neighborhoods, cities, for citizens, and of course,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and for partners. Still in the Andean countries, Colombia, Ecuador, Peru, supported by the European Union, we are working with local authorities, those that are hosting a massive income, a massive flow of Venezuelan migrants, towards developing interventions that will allow for sustainable integration,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those families and these people. In the Southern Cone in Brazil, for instance, we are known by being leading in the support to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towards slum upgrading, towards neighborhood upgrading. This is the case in Brazil, but also in the Anglophone Caribbean, our participatory slum upgrading program is developing very important interventions to support the policy development at national level. For instance, in Jamaica, Haiti, Trinidad and Tobago, Guyana, and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During this pandemic, UN Habitat has been there also as a key partner towards supporting selected interventions in some countries, in Bolivia on food security, in Brazil on monitoring of COVID-19 impact in the poorest areas of some cities, in Mexico, developing support through guidelines to be applied by local authorities in the post-recovery plan, and so on and so forth in different areas of the region. What we want now is to go to a next level. What is that next level? Is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iddle-income countries, also getting all the results and outputs from a number of interventions, some led by UN Habitat, some led by other development partners,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ity of our context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number of municipalities, of course, numbers of inhabitants, trying to find a new opportunity to go towards a regional pipeline of investment project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e are supporting all our partners in the region towards developing this pipeline that will allow us to have a more informed conversation, plenty of opportunities with our development partners. Internally,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this is supported in UN Habitat by the SDG Cities flagship program, but also by the Cities Investment Facility of UN Habitat and other partners. So we are developing the regional package, the regional perspective, the regional component of these global flagship initiatives. And
more importantly, this under the patronage of MINURBI, being the Assembly of Ministers of High-Level Authorities of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in th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e expect that this would be something that we can continue discussing with all of you in South Korea towards increasing our partnership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the world and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particular. I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some views with you. MOU를 체결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엔 하비tat 고리사와 아츠시라고 합니다.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어요. Let me change to English. Are you showing my 제가 영어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저희 지역은 아태 지역으로서 42개국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17개국의 국가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23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아태 지역의 도시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진행되는 지역이죠. 물론 최근에 아랍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도 도시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못지않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빠른 도시화, 고속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50만 명이 최근에 도시 인구로 새로이 매년 편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유례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트렌드를 보자면 점점 더 소득 내지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입니다. 또한 환경 파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 황폐화라든가 또 도시화가 때로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발생시킨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미 이전에 연사들께서 언급한 것인데요. 디지털 변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산업은 이번에 경제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라든가 다른 기관들이 보고를 하였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몇 달 동안 또 몇 년 동안 이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이 SDG는 글로벌한 의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SDG 분야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 목표 추진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중에서 몇 개만 제가 선별해 왔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는데 미얀마에서는 무허가 정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 정착지는 유엔 하비tat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또 여러 국가에서 토지 개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팔, 또
캄보디아, 네팔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캄보디아에서는 지방 정부들과 함께 시아누크 도시 정부라든가 이러한 지역 정부와 함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저희가 협력 대상 기관들과 함께 인도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이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수, 지진 등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있죠. 필리핀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정부와 도시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한국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의 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후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의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베트남의 사회적 주택 정책을 놓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에서는 저희가 코이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와 함께 이머전시 서포트 그리고 또 소외된 지역 사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파키스탄에서는 IDP가 돌아오도록 Rehabilitation of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UN Habitat는 오랫동안 국제도시연수센터와 협력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강원도죠. 제가 춘천을 한 2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춘천은 물론 한국 드라마의 배경으로 겨울 소나타의 배경으로 유명하지만요. 저는 춘천 닭갈비도 무척 좋아합니다. 춘천의 명물이죠. 이것은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협력 사업입니다. 아태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LH와의 협력이 포함됩니다. 현재 저희는 LH와 함께 협력하여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한국의 서부 발전과도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UN 하비tat은 5개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2개의 중요한 LH와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적정하고 값싼 주택 공급인데요. 여러 동료들께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도구가 있어야만 적정한 주택을 여러 개도국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득 국가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연사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정책인 틀을 갖고 있어서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LH와의 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제가 7분을 좀 넘긴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정말 진심으로 엘킨 박사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받은 녹화 영상을 함께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MOU 체결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하비tat의 아태 지역 사무소장님과의 MOU 체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말로서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계기가 전달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기후변화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네트제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목표로서 발표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식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세 분의 발표를 청해 들었고요. 지금 방금 조백희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MOU 체결식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과제, 이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또 대한민국이 LH가 이 세계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MOU 체결식에는 LH 글로벌 사업본부 이용삼 본부장님 그리고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츠시 코레사와 소장님께서 서명식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용삼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본부장님 간략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H 글로벌 사업본부장 이용삼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엔 해비타트와 같이 MOU를 체결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 LH와 유엔 해비타트가 같이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저희 LH는 글로벌 사업의 첫 번째 목표가 협력국가 동반성장과 포용국가 실현입니다. 지금 각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회복 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주택 문제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그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제 동남아 쪽에 중남미 쪽에 이제 19개 국가에 35개 프로젝트를 지금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어포더블 하우징, 사회주택 이렇게 지금 35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 쪽을 지금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쪽에도 이제 내년 2021년에는 사회주택 쪽에 또 스마트시티 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압둘라시티, 아랍 쪽 압둘라시티에 30개의 스마트시티 단위 기술 요소를 쿠웨이트 정부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중남미 쪽에 그 쿠스코시와 같이 MOU를 지금 올해 체결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오늘 MOU 유엔 해비타트와 같이 이제 체결했는데요.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그 전 세계 각국 특히 이제 그 주거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수많은 그 나라의 중남미, 동남아시아, 케냐에서 아프리카, 케냐, 모로코, 이디오피아 등에서 유엔 해비타트와 LH가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자, 그럼 이제부터 유엔 해비타트와 LH가 포용적 미래 도시 건설을 위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담은 양해 각서를 체결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서명해 주십시오. Please sign on for the agreement.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서명한 내용이 담길 겁니다. 네,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에서 또 하나의 가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양해 각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re going to have a photo session. 네, 거기 서셔서 이 전체를 한번 담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 LH와 또 전 UN 해비타트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온라인 줌으로 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발표자분들과도 다 함께 사진을 좀 찍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발표자 네 분의 얼굴도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photo session. Okay, 3, 2, 1.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LH와 UN 해비타트의 MOU 체결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또 LH 글로벌 3 유형과 프로세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저탄소 개발 연계 사업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이 발표 세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